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역대급 오션뷰 부산 69층 주상복합 하루아침에 콘크리트 뷰 맞아 대폭락. 원래 이런 탁 트인 오션뷰를 자랑하는 아파트인데 지금 바로 앞을 이렇게 다른 건물이 올라가면서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누구나 부러워하던 오션뷰에서 콘크리트 벽뷰가 되어 이 아파트가 대폭락했다가 이 기사 내용인데, 오늘은 이 아파트는 어디고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잠깐 소개해드리고, 중요한 건 이번부터예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3번, 이런 아파트를 피하는 방법 3개명.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 3개명을 잘 지키고 있는 아파트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것을 꼭 확인하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아파트는 얼마나 하락을 실제로 했는가, 그것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긴 어디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를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이 아파트는 어디냐면은 부산이고요. 부산의 해운대 왼쪽에 광안리, 더 왼쪽에 용호동 지나서 부산항대교 건너서 남항대교까지 건너면, 아마 여러분 피서철에 가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부산의 조금 서쪽에 위치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송도 해수욕장이 있고, 이 오른쪽에 위치가 딱 봐도 어때요? 되게 좋죠. 해상 케이블카 타보신 분들은 그 바로 뒤에, 차로 남항대교 건너시는 분들은 그 남항대교 건널 때 되게 멋있는 건물 딱 3개 있거든요. 저도 부산 갔을 때 이 남항대교 건너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 건물 3개가 딱 눈앞에 들어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멋있죠. 밤에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렇게 쭉 가는데 딱 있습니다. 밤에 드라이브하면서 야경 보기 좋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여러분 일단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주상복합이랑 오피스텔이랑 다른 말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거는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다만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이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오피스텔이 있는지 아파트가 있는지 상가가 얼마나 있는지는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주상복합 안에 오피스텔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것들은 주택의 종류를 나눌 때, 오피스텔은 물론 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동산의 종류를 나누는 거고, 이게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다,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다, 뭐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 주상복합은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범주 자체가 아예 달라요. 이 둘은 그 건물이, 그 안에 아파트가 있든 오피가 있든 뭐 상가가 있든 뭐가 있든 주거용 공간과 상업용 공간이 같이 있다, 그러면 주상복합이에요. 이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이고, 건물이, 그죠? 그 중에 주거용 공간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1, 2층에 상가가 있겠죠 아마.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1층에만 있는지 1, 2층까지 있는지는. 그런 건물이다. 이 주상복합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주상복합의 이름은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고요. 최고층은 69층까지 주상복합답게 주차 대수도 많고요. 그런 주상복합이에요. 자, 근데 이 아파트, 평화로웠던 아파트에 보시면 동이 3개 있거든요. A동, B동, C동 보이시죠? A동, B동, C동. 요 바로 밑에 요런 게 있어요. 송도 유림스카이 오션 더 퍼스트라고 생활 숙박시설이 하나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조그만 땅에. 그게 바로 요 기사에 등장한 요겁니다. 요거.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파트에 오션뷰를 지금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기사 많이들 보시죠? 굳이 이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종종 나옵니다. 이런 기사들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흔한 일입니다. 여러 건의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심각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기사 보시면 좀 불안하기도 하죠. 우리 아파트 앞에도 저렇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어떻게 보상을 받지? 이분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보상받기. 자, 왜 힘드냐? 지금 이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가 지어진 이 땅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뭐라 써있어요? 일반 상업 지역이라고 써있죠. 이걸 보는 순간 생각해보니까 이런 일들은 다 어떤 아파트에서 일어나냐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형 아파트, 넓은 단지형 아파트에선 이런 일이 없죠.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부분이. 주상복합을 지었다라는 말 자체가 이 땅이 상업지역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상업지역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내 건물 바로 앞에다가 건물이 그냥 올라가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여기는 뭐가 아니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니까. 주거지역이 아니라 뭐니까? 상업지역이니까. 주거용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이 살라고 지정해놓은 땅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노란색 땅들 있죠. 이 네이버 지도나 모든 부동산 플랫폼에서 오른쪽 보면은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든 이 지적도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지적을 표시해 주는데, 지적도라는 거는 이 땅의 용도를 표시해 주는 지도예요. 그래서 이걸 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 이걸 켜면 지적도가 나오는 겁니다.
붉은색은 상업지역, 노란색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 훨씬 많죠. 이 주거지역도 여기 보시면 2종 주거지역이 있고 3종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1종 주거지역도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땅의 용도별로 나눠놓은 게 지적도고, 이 지적도를 보니 이 땅,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지어진 이 땅의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 위에 주거지역처럼 주거용 공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니까 주거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지정해 놓은 공간인데, 거기에다가 일부는 상가를 하고 그 위에다가 주거시설을 넣어서, 그런데 사실상은 아파트가 거의 메인인 그런 건물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트가 메인이라고 해도 이 땅은 상업을 하라고 지정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보호는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침 이 단지 바로 밑에도 이렇게 여분의 다른 필지에 상업 용지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지금 생숙을 올려버리니 요 뷰가 완전히 막히게 된 거죠. 요런 상황입니다. 까지 1번 여기는 어디고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이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내용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할 거냐죠. 특히 지금 주상복합 거주하시는 분들, 내가 주상복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도 상업용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런 조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깨달으셨죠? 아, 일단은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면 이런 위험이 없구나. 상업지역에 있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면 저런 문제가 없겠다, 상식적으로. 주거지역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조권 침해도 걸리고요. 한두 가지 걸리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도를 잘 보고, 아, 이 아파트가 상업지역에 있는지 주거지역에 있는지를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확인해보니까 상업지역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내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이 상업지역에 있네? 그럼 이런 위험성이 또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근데 잘 보실 게, 상업지역에 있다고 무조건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 구분만 잘하시면 그 위험성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업지역에 위치를 한다면 단지형 주택인지 확인을 하세요. 주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면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단지형 주택이냐, 단지로 돼 있냐. 이 단지형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동이 3개 있고 하나의 단지죠, 일종의. 그죠? 이렇게 호기행 노루에 뜨잖아요. 1368세대, 2022년 5월, 단지 정보 눌러보면 세대수는 1368세대, 용적률 865, 어쩌고 저쩌고, 총 주차 대수 몇 대고 세대당 1.62대, 공동주택이고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죠. A동, B동, C동. 이 땅은 요 단지 소유죠.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업자가 여기 남는 땅이 여기 있네? 여기다가 내가 건물을 하나 올려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죠. 이 단지 주민들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여기다 공사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이렇게 단지형으로 돼 있으면은 사실은 원래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물론 지금 이진베이시티는 단지형으로 돼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극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 보통은 이렇게 단지형으로 돼 있으면 이 안에 다른 건물이 올라갈 일이 없죠, 사실은. 그쵸? 간단하죠? 반면에 요런 데 있다,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 요런 데 있다, 요런 데는 그냥 이렇게 각각의 필지에 중구난방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식이잖아요. 요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느낌, 요런 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바로 앞에 올라와 버리는 거죠. 단지형 주택이 아니면 이런 일은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는 단지형이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지? 이 아파트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는 케이스긴 한데, 단지형인데 요 밑에 보시면은 요만큼의 그 상업용 필지가 또 붙어 있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요게 없었으면, 만약에 이 아파트가 요 필지까지 그냥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 내부에다가 어떤 건물을 올리는 사업자가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요 땅은 지금 다른 이의 소유이기 때문에 요 땅을 매입하신 어떤 분이, 어떤 사업자가 생활 숙박시설을 이제 짓고 있는 거예요. 즉, 요 아래쪽에다가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나 요런데 건물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장 피해를 보는 동이 요 A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윗동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요 건물과는 크게는 상관이 없죠. 이 B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C동은 아예 상관이 없고, A동이 가장, 특히 이렇게 이 남향을 바라보는 세대들이 가장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단지형이기 때문에 그 외의 세대들은 앞으로 똑같은 피해를 또 받을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땅 일부를 팔아먹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다.
보통은 단지형이면 이런 식으로 짜투리 땅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의 강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강교 호수 가서, 강교 호수잖아요. 이 강교 호수 그 걸으시다가 근처에 아파트들 보면은 되게 예쁘죠. 여기 높아서 예쁜 거예요. 높아서 용적률이 높아서 예쁜 거거든요. 가장 유명한 아파트가 중흥 S클래스잖아요. 이거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이 아파트도 잘못하면은 저렇게 벽뷰 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아파트는 자기들이 이 상업지 땅을 다 가지고 있죠. 이 땅에 붙어있는 땅들은 지금 다 보시면 뭐예요?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땅, 옆에 왼쪽은 녹지고, 쪽은 뭐 다 도로, 그죠? 여기 말고는 상업지역이 없죠. 붙어있는 곳이. 좀 이쪽 뷰를 바라보진 않으니까 보통은 이쪽 뭐 이런 뷰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호수뷰. 이쪽 호수뷰가 중요한데 이 호수 쪽에 어떤 다른 상업지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상업지가 또 하나 있었으면 이게 막았을 수도 있죠. 일부를 다른 건물이 올라와서. 하지만 그런 땅이 지금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향은 이쪽밖에 없어요. 이 건물이 나중에 들어온 건물인데 포레나라고 뭐 이쪽 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상업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은 단지형 주택이면 이런 불상사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단지형 주택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는 방법 마지막 3번은 근처에 다른 필지에 상업용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방금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다른 상업용지가 뷰를 가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뷰를 가리는 방향에 다른 상업용지가 또 있느냐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일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딱 바다를 바라봐야 하는 방향에 이 다른 상업용지가 있었잖아요. 다른 필지에. 우리 필지, 우리 아파트의 필지가 아닌 다른 별도의 필지에 상업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 아파트 분양할 때 있죠. 분양할 때 사실 공고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잘 안 보죠. 그 분양 공고를 아주 자세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호수 추첨할 때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 사실 이 아래 건물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 동이 요 맨 아래예요. 요 세대들. 이게 제일 좋죠. 남해안이고 그죠? 바다 가장 가깝고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당첨되고 나서. 나 이 동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미리 잘 알아보신 분들은 여기가 안 걸리고 차라리 윗동 걸리게 바라셨던 분들도 있겠죠. 나중에 여기 막히겠는데? 난 차라리 이게 낫겠는데? 여기 걸리게끔 내가 원서를 넣어야겠다. 지원서를.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청약할 때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되고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이 동호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여기에는 좀 안 걸리게끔 내가 청약을 좀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그거를 잘 확인하고 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충격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알고 청약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런 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붙어있는 필지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는 거. 이걸 잘 확인하면 이런 불상사를 또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왕이면 주거지역에 위치하면 제일 좋고 상업지역에 있다면 단지형이고 주변에 다른 필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실상 거의 100% 이런 불상사는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것만 확인을 하면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얘기들은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얼마나 하락을 실제로 했는지 이 아파트가 그걸 잠깐 보면 기사로 봤을 때는 일단 대폭락, 나락행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많이 떨어졌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기사에서는 작년 7월과 12월을 비교해서 기사를 써놨네요. 8월과 12월 한 5개월, 4개월 만에 한 1억에서 한 1억 2천 정도씩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실제로 어떤지 볼까요? 일단은 기사 내용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2023년 7월과 현재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5, 6개월 동안 어떤 편형을 봐도 이거는 거래가 없으니까 거래가 최근에 있는 편형을 봐도 그렇게 최근에 7월에 비해서 떨어졌다고는 하진 않습니다. 이거 층수에 따라서 높은 층이 비싸고 낮은 층이 싼 그런 정도고요. 올랐다고 볼 수도 없고요. 왜냐면 아까 열심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요 아랫동들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죠. 물론 여기에 건물이 들어올 거라는 건 여기가 상업용지였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미리 보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여기 오션뷰인 줄 알고 매수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분양 받으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한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보이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을 놓쳤다가 이제 알게 되면서 좀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제 사실 이 밑동들, B동, C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치명적으로 작용을 한다거나 이 A동에서도 동쪽을 바라보는 호수들이나 이렇게 북서쪽을 바라보는 요런 이제 세대들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전체 세대의 아주 일부가 좀 영향을 받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다행히 이제 단지형이기 때문에 요런 데는 못 들어오니까 밑에만 건물이 들어오니 좀 세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아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대폭락을 했다 나락을 갔다 이거는 사실은 맞진 않다. 이 아파트가 나락간 거는 이것 때문에가 아니고 이 가격 보시면 그냥 금리 4번 올랐을 때 있잖아요. 남들 다 하락할 때 2022년 6년부터 금리 자이언트 테스트 4번 했죠. 전국의 모든 단지가
아주 일부 라인을 한다면 이런 데 빼고 전국의 모든 단지가 다 이때 나락을 많이 갔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느 아파트처럼 함께 폭락을 했었다. 이 건물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가 폭락하고 있고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이 기자님도 이제 아셨을 텐데 사실 또 기사는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라는 게 또 이런 나락행, 대폭락 이런 단어가 또 있어야 또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이런 단어 없으면 안 보잖아요. 기자님도 어쩔 수 없이 넣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기자님도. 하지만 할 수 없이 넣는 거죠. 지금은 폭락 놀이가 삶의 낙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요즘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소스를 잘 공급해주면 이제 이런 것만 잘 이렇게 조금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 뭐 나락간 거 있어? 하면서 들어와서 일단 이것만 딱 보는 거죠. 요 딱 제목, 내용도 안 읽어봐요. 제목만 딱 보고 바로 어디로 가냐? 호객론으로 갑니다. 가서 요 게시판에다가 열심히 이제 글을 쓰죠. 댓글을. 서구 월간 방문자 1위죠. 저런 기사 때문에 1위 된 거예요. 여기가 이게 현실이다. 이제 일종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저런 기사만 뜨면 이런 데서 몰려서 이제 막 기분이 좋은 거죠. 뭐 내가 처음 보는 아파트긴 한데 나락 갔다니까 뭔가 기분 좋아. 나락 갔으면 좋겠어. 그걸 저는 폭락 놀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락행 하는 걸 되게 즐겁게 이렇게 관람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이게 요즘은 아파트, 특정 아파트가 나락가는 걸 되게 즐기고 그거를 보는 재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걸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물론 외면은 있겠지만 99%이 폭락놀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중산층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뭐 1%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이걸 되게 즐기시고 있는지도 본인이 잘 몰라요. 빨리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즐기고 있다면 그걸 계속하면서 중산층으로 삶이 나아질 거란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서 중산층으로의 삶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폭락하는 곳들이 많이 있죠. 많이 폭락했어요. 집값이 22년에 가장 많이 했고 23년도에도 조금 회복하다가 또 2차 하락을 또 했죠. 이게 맞습니다. 집값은 떨어졌어요. 앞으로도 떨어질 곳들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폭락을 한 건지 아닌지 정도는 좀 구분을 하면 좋죠. 그것도 구분 못 해가지고 이런 데 들어가서 막 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중산층 또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도 이거 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 하던 사람이고 그때는 호객론은 아니었지만 집값 하락한다는 기사 보면 너무 좋고 다시 오르면 막 절망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좀 지어낸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제가 그 마인드를 계속 가져갔으면 절대로 중산층 그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에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려봤고요.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은 1번, 2번, 3번이니까 3개명 잘 숙지하셔서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